아니, 저 남자가 왜 뉴스에 나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절에서 만난 남자가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를 처음 보고 호감을 가진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나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TV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뉴스에 나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정미선, 올해 65세입니다. 국어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죠. TV 소리가 사람 목소리보다 익숙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말할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순이는 늘 저보다 활동적이었어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같이 가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절이라니 저는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며칠을 함께 보낸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순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휴식한다고 생각해.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며칠 쉬어가자. 결국 저는 순이의 손에 이끌려 지리산 자락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도시의 소음과 매연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이 들어왔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나와 맞아주시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색했거든요.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집에서 느끼는 적막함과는 다른 평화로운 정적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렇게 밤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숨을 맞춘 기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이 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도훈이라고 합니다. 정미선이에요. 우리는 별빛 아래서 서로의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울리는 목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앞에서 도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과 똑같은 정중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스님께서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조편성을 발표했습니다. 1조는 정미성 거사님, 정도훈 거사님. 제 이름 다음에 도훈의 이름이 불렸을 때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도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조가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새벽 예불이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스님의 독경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훈이 제 옆에서 조용히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의 위치, 허리를 굽히는 각도, 일어나는 타이밍까지 말로 설명하지 않고도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면 되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의 식사는 묵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상대방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도훈은 밥을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속도, 씹는 소리 하나까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리듬에 맞춰 식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먹으니 음식 맛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도훈이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을 자연스럽게 받아 헹궈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가슴을 스쳤어요. 오전에는 묵언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 뒤편 소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도훈과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걸음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아갔어요.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매 걸음마다 의미를 새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지저김,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어요.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숲속 평상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도훈이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오후에는 울력이라는 공동 작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 마당을 청소하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도훈과 저는 함께 낙엽을 모으는 일을 맡았습니다. 도훈은 이곳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와서 이런 일들을 도와드려요. 처음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게 꼭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서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도훈이 낙엽을 모으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사람들과 마주하니 아침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특히 도훈과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소통이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마당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훈도 어김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첫날보다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오늘은 달랐네요. 그날 밤도 우리는 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도훈과 저 사이에는 이상한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갈증도 생겼죠.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담을 나누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도훈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산책하실래요? 절 뒤편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절 뒤뜰로 향하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웠습니다. 달빛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냈어요. 도훈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뜰 끝자락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정자였지만 주변을 둘러싼 대나무 숲이 운치를 더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 도훈이 정자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정자 안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살랑살랑 들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밤의 정적을 느꼈어요. 정미선 씨,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곳에 자주 오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들어드릴게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느꼈던 그의 깊은 슬픔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도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이 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말인가요? 의료진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한 건 아니었지만 병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었죠. 도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로 저는 살아있는 게 죄 같았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여기 오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그의 아픔을 달래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제 손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떨림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저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매일 이대로 늙어만 가는 게 두려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7년 동안 저는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저는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무용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훈이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책만 늘어갔어요.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담아 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새 저는 도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도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정자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아무 말이 없어도 가슴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도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조용한 목소리, 함께 나눈 깊은 침묵까지. 집에 혼자 있어도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컸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여보세요? 정미선 씨, 저 정도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런데 도훈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홍대 근처 작은 찻집은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어요.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런 설렘이 언제 이후일까요? 찻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만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도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셨네요.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그와 마주 앉으니 절에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만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차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도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미선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자꾸 그때가 떠올랐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이후 숨쉬는 법을 잊지 않게 됐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냥 살아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템플스테이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늦었네요. 도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요.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도훈이 안내한 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도훈이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절에서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죠. 이상해요. 긴장되면서도 편안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도훈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창밖의 도시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미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달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숨결이었어요.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를 감싸 안은 밤이었습니다. 도훈과 함께했던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설레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죠. 7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훈에게서 간간히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평범한 인사말들이 제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평소처럼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뉴스는 재미없고 드라마는 시간이 애매하고 그러다 시사 프로그램에 눈이 멈췄습니다. 의료계 비리 고발, 그 후 3년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이런 비리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의료재단 내부 비리를 폭로한 병원장 출신의 제보자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였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훈이었거든요. 정도훈 전 세명병원 병원장은 3년 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횡령과 의료장비, 리베이트 비리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화면 속 도훈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도훈이 고발한 비리는 상당한 규모였어요. 병원 고위층들이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 이후 정 전 병원장은 병원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도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소개됐습니다. 의로운 고발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친 회피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절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도훈의 과거가 이런 것이었다니. 내부 고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 깊은 눈빛, 무거운 침묵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TV를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뉴스 봤다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 비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훈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내부 고발 후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본 후 며칠이 지났지만 도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지리산 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정미선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정도훈이라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망설이며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상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럼 제가 편지를 쓰면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면 다음에 오실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며칠째 빈 편지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를 보니 지리산 절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훈에게서 온 건 아닐까요? 서둘러 포장을 뜯어보니 작은 편지 봉투와 함께 절에서 만든 차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도훈의 단정한 손글씨였어요. 정성스럽게 쓴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께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놀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알게 된 당신이 등을 돌릴까 봐서요. 3년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의 솔직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을 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들은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도 하고 배신자라고도 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미선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앞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고발자도 배신자도 영웅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은 과거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목이 메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제가 당신을 속인 건 아닙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어요. 다만 제 과거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니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편지 끝에는 그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추신, 절에서 만든 차입니다. 마시면서 좋은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의 아픔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조용히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가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더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도훈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그리고 제 마음을 전하겠다고. 도훈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온 안내문을 받게 됐어요. 시니어 자원봉사 활성화 강연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요즘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강연회 당일 구청 대강당에는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보는데 강연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도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이런 강연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도훈이 연단에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저는 몇 년 전 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오랫동안 숨어 지냈죠.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부 고발을 했던 일, 그 후의 고립감,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의 시간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살면서 제 자신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결국 저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의 말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특히 한 분을 만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훈이 잠깐 제가 앉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보세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훈의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도훈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강연이었어요.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로 향하는 길, 우리는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마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미선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훈 씨, 아까 강연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곁에 머무는 것이 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당신 곁에 머무를래요. 도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희망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도훈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부부도 연인도 아닌,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어요. 서로의 과거를 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한 달에 두세 번 지리산절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저도 이따금 그와 함께 절에 들러 법당 청소를 돕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한 평안을 찾았죠.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4월의 어느 오후, 우리는 법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연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절 마당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죠. 처음 여기서 만난 게 도훈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그가 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던 순간이요. 저는 그때 살아있는 시체였어요. 도훈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내부 고발 후 3년 동안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차갑기만 했어요. 따뜻한 봄볕이 우리 마주 잡은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이 참 고마웠어요. 1년 전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7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했죠. 그런데 도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절 마당에는 다른 방문객들도 있었지만 우리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미선 씨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도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요.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도훈 씨도 저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연인처럼 매일 만나지도 않았고 부부처럼 함께 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반자였죠.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절 마당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아마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순이가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도훈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때 용기 내어 템플스테이에 온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거창한 약속이나 맹세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도훈 씨 앞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선 씨 덕분에 죄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예불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요. 그리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소중한 관계에도요. 관계에도요. 관계에도요.